제가 명제 좀 했고 살짝 좀 복습 좀 하면은 그 명제의 개념 뭐였지? 명제라고 하는 거. 명제라고 하는 건 참 거짓을 그지 판별할 수 있는 것. 걔를 명제라고 하지. 우리가 이제 몇 개의 개념을 좀 배웠는데 그 명제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명제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 누가 봐도 참, 누가 봐도 거짓. 같은 결론이 나와줘야 돼.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뭐냐면 명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와 좀 비교를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조건이라고 게 있었어. 조건과 진리집합. 얘는 하나의 세트지. 그러니까 명제하고 조건과 진리집합 두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x 값에 따라서 x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는 거지. 바뀌는 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참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뭐 다른 경우에는 또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해. 그랬을 때 그 참이 되게 하는 그 x 값 있지? 걔를 뭐라고 하냐?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x-1 얘가 지금 뭐 3이다 이랬을 때 얘는 명제는 아니지? 명제는 아니야?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항상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x가 얼마라면? x가 2라면 참이 되고 x가 2가 아니면 거짓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조건이 되는 거야. 얘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 되는 거고 그때 참이 되게 하는 x값은 얼마냐면 2야. 걔를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진리집합이니까 얘는 집합이니까 반드시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집합교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과 진리집합의 개념이었어. 그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유형 8번까지 한 것 같아. 유형 8번. 오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오늘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두 개의 조건이 결합이 됐어. 그럴 때 P2면 Q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두 개의 조건이야. 그랬을 때 이 P를 뭐라고 한다? 얘를 가정이라고 한다 이랬고 얘를 결론이라고 하지. 이렇게 정의된다 이랬어. 그러니까 그 내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요거였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동물이다. 얘가 가정이 되는 거고 얘가 결론이 되는 건데 그럼 얘는 참이지. 사람은 동물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참인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얘를 뭐라고 해요? 기본 명제라고 해. 기본 명제. 얘를 이제 기본 명제라고 했을 때 영명제는 뭐냐면 영명제 P면 Q다가 있을 때 P면 Q이다 이게 있을 때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거지.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거. 즉 Q이면 P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역이라고 해. 역.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거를 역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예를 들자면 사람이면 동물이다. 얘는 참인 명제가 되지. 그렇지만 이거의 역명제는 뭐가 되냐면 이걸 이제 기본 명제라고 하는 거고 역은 뭐가 되냐면 역은 동물이면 사람이다 이 얘기지. 그럼 이건 참이니? 동물이 사람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기본 명제는 참이지만은 역명제는 얘는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봐봐. 우리가 근데 기본 명제가 참일 때 역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역명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나추이면 나피이다. 이 물결이라고 하는 거는 낫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아니다. 부정. 봐봐. 이걸 무슨 명제라고 하냐면 대우 명제라고 해. 대우. 얘가 중요한 거지. 대우 명제. 그럼 봐봐. 요걸로 하나 만들어 볼게.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게 기본 명제인데 그럼 요거의 대우 명제는 뭐가 되지? 대우 명제. 대우 명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론이 부정이 돼서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동물이 아니면 사람도 아니래. 맞지? 그렇잖아. 동물조차 안 되면 사람도 아닌 거지. 해석되니? 동물이 아니면 사람도 아닌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 명제가 지금 요놈인데
얘가 참이면 반드시 운명 공동체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대우 명제야.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기본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을 함께 한다는 얘기지. 기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고. 그러면 이 대우 명제 용도지. 이 대우 명제 용도는 뭐냐면 대우 명제는 뭐 언제 쓰느냐 이거. 대우 명제를 써먹는 그 시점이지. 언제 써먹으면 좋냐면 우리가 좀 있으면 증명을 할 건데 기본 명제가 증명이 어려울 때. 기본 명제가 증명이 어려울 때. 대우 명제를 사용한다는 거지.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이따 한번 문제 해볼 거야. 그래서 대우 명제 용도는 기본 명제가 증명이 어려워. 그럴 때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대우 명제가 참임을 보이면 대우 명제가 참이면은 기본 명제도 무조건 참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용도가 여기 있다는 거지. 기본 명제가 증명이 어려울 때 대우 명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 한번 해볼게. 유형 9번 한번 가볼게. 유형 9번. 331번이지. 331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럼 지금 뭐냐면 331번 문제가 이렇게 있어. x, y가 실수일 때, 실수란 조건이 좀 중요한 조건이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참인 명제야. 여기 참이 되는 경우를 골라보시오. 그럼 1번부터 보면은 1번에 지금 역을 한번 적어볼게. 가정과 결론이 뒤바꾼 게 여기니까 x, y가 0이면 x, y가 0이면 x 이퀄 0이다. 이거지.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x, y가 0이면 x, y가 0이면 x가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명제를 좀 판단할 때 내가 지난 시간에 아주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였냐면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야.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요 각각의 진리집합 있지. 진리집합. 집합은 보통 대문자를 많이 쓴다고 그랬어. 요 놈의 진리집합. 이게 조건이니까. 두 개의 조건이 결합됐으니까 요 앞에 거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요거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항상 어떤 관계 있다. 포함관계는 포크 모양 만든다고 그랬지. 포크 모양. 삼지창 모양. 그래서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지?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그래?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참인지를 밝혀야 돼. 이게 참인지를 밝혀야 돼. 그러면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지만 확인 작업해줘도 된다고. 그럼 봐봐. x, y가 0이야 얘들아. x, y가 0이라는 얘기는 해석하면 뭐지? x가 0 또는 y가 0이지. 그렇잖아.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누가 더 넓어? 얘가 넓어, 얘가 넓어. 얘가 더 넓지 않아? 그렇죠. 얘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는 경우고 얘는 x가 0이래 반드시. 그러면 당연히 이런 관계 있잖아. 맞아? 그러면 화살표가 어떻게 돼야 돼? 화살표가? 이런 포함 관계 있으면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되지. 되겠어? 항상 이런 포크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삼지차. 포함 관계를 먼저 따지고 명제로 확인하는 게 더 쉬워. 그래서 봅시다. 지금 얘는 지금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면 거짓이겠지. 여기 거짓이야 지금 현재. 그 다음에 2번을 볼게. 3x 마이너스 7이 0보다 커. 이거이면 x가 2보다 크대. 그러면 지금 이 부도식을 풀면 x가 누구보다 3분의 7보다 크다는 얘기지. 얘들아 이거하고 누가 더 넓어? 수직선에 그려봐. 수직선에 그려보면 얘는 지금 2가 여기 있잖아. 3분의 7의 대가 얼마지? 3분의 7은 2점 얼마지? 여기 있어 3분의 7은. 그럼 누가 더 넓은 거야? 얘가 더 넓은 거지. 포함관계 어떻게 돼? 포함관계가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는 거 알 수 있어. 지금 미안해. 지금 문제 내가 잘못. 이거 여기지 미안해. 여기지. 여기니까 x가 지금 2보다 크면 3x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 이거지. 역은. 그러면 지금 요거 얘는 x가 3분의 7보다 크다 이 얘기니까 지금 포함관계로 따져보자면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거든. 맞니? 얘가 더 크지.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돼야 돼? 화살표가 삼지창 모양이 되는 게 이거지. 얘 더 마찬가지로. 그래서 2번도 틀렸지. 2번도 틀렸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이냐 이거야. 얘도 이거 거짓인 거지. 그다음 세 번째 볼게. 세 번째. xy가 짝수이면 xy는 짝수이다. 이거의 영명제니까 xy가 짝수이면 xy가 짝수다. 요거의 참 거짓을 밝히래.
봅시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 참여 거주죠 이거. 고비짝수야. 고비짝수면 둘 중에 하나만 짝수가 되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둘 다 짝수는 그건 아니라고 반드시. 고비짝수라고 해서 반드시 이거야? 아니지. 틀렸지. 그렇죠. 여기 틀렸지? 그 다음에 4번 가볼게. 4번 가보면 이거에 또 역을 적어보면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면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면은 x가 0보다 크고 2고 y가 0보다 크다 이거. 그럼 이거 볼게. 그러면 지금 합이 양수가 나왔어. 합이 양수가 나왔으면 둘 다 양수니? 아니지.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 내봐. 합은 양수지만 둘 다 양수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도 틀렸지. 그치? 마지막 5번 가볼게. 마지막 5번은 뭐냐면 x가 0이고 그 다음에 y가 0이면 둘 다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여기다. 이거는 맞지. 참이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 둘 다 0이면 당연히 절대값을 씌웠을 때 여기 되겠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지. 0명제.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335번 같이 나오겠지. 335번 이런 거 부등식 관련해서 335번을 집에서 반드시 한번 해보고 우리는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 텐데 유형 10번. 그러니까 유형 10번이 바로 요거야. 대우명제를 이용한 퀴즈. 유형 10번을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뭐 해볼 거냐면 336번 그대로 발표나 336번 보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명제 요놈이 참이래. 지금 얘가 참이야. 누가 참이냐면 A 플러스 B가 4보다 작아. 이거이면 A가 K보다 작거나 또는 B가 Y보다 작거나 이거지. 이게 지금 참이래. 이게 참이야? 이게 참이면 봐봐. 이때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야. K 최소값. 그럼 얘는 지금 기본 명제로 하기엔 좀 뭔가 좀 불편하다는 거지. 특히 또는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 이거는 하나 힌트야. 또는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은 좀 판단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명제를 이게 참이니까 세트가 있지. 세트. 기본 명제가 참이야. 대우 명제가 반드시 참이야. 그러면 얘가 부정이 돼서 앞으로 올 거야. 얘를 부정을 해볼게. 얘를 부정을 해볼게. 그럼 부정을 하면 뭐가 되냐면 A가 K보다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은 거지. 또는을 부정하면 뭐로 가지? 그리고로 간다고 했어. 여기는 B가 Y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지. 이거이면 A 플러스 B가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고 바뀌지. 되겠어? 요놈의 대우 명제는 요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참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현재 지금 기본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얘도 참이야. 되겠니? 그러면 지금 봅시다. A는 K보다 크거나 같아. B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그 두 개의 합은 K 마이너스 1이겠지. 제일 작을 때가 K 마이너스니까 얘가 지금 작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K 값이 얼마면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기본 명제하고 운명 공동체야. 걔를 대우 명제라고 한다. 대우 명제는 P면 Q이다 해서 not Q이면 not P이다. 얘를 대우 명제라고 한다. 결론이 부정돼서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가정이 부정돼가지고 뒤로 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유형제 그 다음 유형 갈 텐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단 논법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운 거야. 뭐냐면 P이면 Q이다. 얘가 성립이다. 얘가 참이야.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얘도 참이야.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가 성립이 되냐면 P이면 R이다가 당연히 성립이 된다는 거지. P이면 Q이다 참이고 Q이면 R이다 성립이 돼. 그러면 P이면 R이다. 요게 성립이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3단 논법이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339번을 볼게. 3단 논법에 관한 339번이지.
지금 세 조건 PQR이 있는데 지금 얘가 모두 참일 때에 있어. 누가 참이냐면 P이면 나Q이다. 얘 참이에요. 그 다음에 R이면 Q이다. 얘도 참이지. 그럴 때 반드시 참인 것들을 한번 골라보시오지. 봅시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참이야. 그러면 운명 공동체 적어볼게. 누구도 참이니? 얘가 참이면 운명 공동체. 얘가 부정. 결론이 부정에서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럼 뭐냐면 Q이면 not P이다. 얘도 참이지. 대우명제하고 있어 지금. 이거의 대우명제 이런이잖아. 요거의 대우명제는 뭐가 되지? 요거의 대우명제는 not Q이면 not R이다. 얘도 성립이 되지. 되겠어? 그럼 봐봐. 지금 얘는 뭐냐면 대우명제를 내가 적었어. 이런들이 바로 뭐냐면 대우명제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냐면 3단계법으로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있어. 봐봐. P면 not Q이면 not R이야. 얘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따라서 뭐가 성립이 되냐면 P면 not R이다. 얘 성립이 되지. 되겠지?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볼게. R이면 Q이면 not P야. 얘가 또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3단 문법에 의해서 R이면 누가 성립이 돼? R이면 not P. 얘도 성립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명제를 2개 던져줬는데 내가 찾아낸 건 4개 찾았어. 이 중에서 없는 거 고르면 되겠지. 봐봐. 그러면 1번. 1번 P이면 R이다? 답이 나왔네. 1번 없잖아. 2번에 P이면 not R이다. 있지? 3번에 Q이면 not P이다. Q이면 있지? 4번 not Q이면은 not R이다. 있지? 마지막 5번 R이면 not P이다. 있지? 답은 1번이 되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여러분 너희들 340번 한번 해볼래? 340번. 지금 한번 340번 한번 해봐. 지금 한번 해봐. 너희들 또 집에 가서 복습 잘 안 하니까 지금 한번 해봐. 340번. 이건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시험 문제니까. 몇 번 나오니 이거? 답 몇 번 나오니? 2번 나오니? 그래 2번 잘했어. 어렵지 않지? 빠르게 해보면 어떻게 돼? 얘가 성립되니까 얘가 지금 참이면은 세트들 쭉 한번 적어볼게. 대우명제 적어야지. 이게 부정의 답으로 Q이면 R이다. 성립되고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Q이다. 얘도 참이 것이고 그 다음에 not Q이면은 not S다. 여기까지 성립이 되지?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3단 문법을 좀 이용할 거야. 3단 문법.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거 좀 잘 봐야지. 그러면 누가 부인이? R이면 Q면은 R이고 여기 있네. 연결고리. 예. 그러니까 지금 봐.
P이면 not Q이고 not P이면 not S니까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P이면 not S 이렇게 등장하니까 디귿 맞네. 그 다음에 Q이면 P에다가 가능할까? 또 연결고리가 뭐 있니? 뭐 없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다른 거 없지, 그지? 연결고리 있는 게 없어? 얘가 하면 얘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안 되겠어? 그 다음에 유형 12번으로 넘어갈 거야. 유형 12번. 그러니까 이런 활용 문제지.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찾는 거 보시죠. 그럼 이런 유형 10번 같은 문제는 말로 나오니까 좀 뭔가 복잡스럽단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342번은 342번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음악 좋아하는 거, 미술 좋아하는 거, 체육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름 붙여볼게. 음악을 좋아하는 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거, 걔를 P라고 해볼까? 음악을 좋아하는 걸 P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 그 다음에 뭐냐면 미술을 좋아하는 그거를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체육이지. 체육을 좋아하는 거를 이제 R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하는 게 좀 편해. 그러면 가족관이 뭐냐면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 좋아한대. 그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 좋아하니까 P이면 Q다 이거지. 그렇지 않니? 좀 가족관을 기호로 쓰면 이 얘기지. 그 다음에 뭐냐면 나조건을 볼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not P지. not P이면은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데 not R이다 이거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두 명제가 지금 참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럼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이다가 요거지. not Q이면은 not P다. 얘 성립이 되는 거고 요거의 대우 명제인 R이면 P다. 얘도 성립이 되지. 이렇게. 그럼 봅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성립하는 게 뭐 있냐면은 추가적으로 not Q이면 not P고 not P면 not R이야. 그럼 얘하고 얘를 합친다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not Q이면은 뭐가 성립이 된다? not R이다. 얘 성립이 되지? 얘 성립이 돼. 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 R이면 P고 P이면 Q야. 따라서 R이 되면 뭐가 되는데? Q. 얘도 참이 되겠지. 우리가 이제 참인 명제를 4개 골랐어요. 지금 문제는 뭘 고르는 거냐면 항상 참인 걸 고르네. 그러면 지금 R은 체육이야. 체육 좋아하면은 미술도 좋아해. 혹시 있을까? 답이 4번에 바로 나와 있네. 그치? 왠지 이 둘 중에 하나 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어.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지. 이거를 자꾸 막 오래 붙들고 있으면 너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름 붙이고 항상 이런 거는 이런 문제는 음악, 뭐 미술, 체육 이름 붙인 다음에 우리 대우 명제하고 3단 논법 이용하면 되겠지. 숙제 한번 더 한번 해보고 드디어 이제 나왔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표준문 조건에 관한 게 드디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얘는 뭐 내신 반드시야. 한 두 문제 예상 문제. 필충 조건에 대해서 하는 두 문제 정도. 봐봐. 필충 조건이라는 게 아무래도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P이면 Q이다. 얘가 지금 참이라고 했지. 참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주어를 잘 봐야 돼.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 이거는 일종의 정의야. 개념이니까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땡땡 조건. 첫 번째 들어갈 용어는 뭐냐면 주어를 잘 봐야 돼. P의 입장을 보는 거고 얘는 Q의 입장을 보는 거지. 봐봐.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P는 충분 조건이라고 해. 충분 조건. 그때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해. 필요 조건. 그럼 이거 기억하는 방법은 암기법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암기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게 화살이잖아. 주어만 보는 거야. 주어. 항상 우리는 관찰할 때 주어만 보는 거지. 주어가 뭔지 알지? 주어. P하고 Q를 바라볼 건데 걔가 화살을 쐈느냐 맞았느냐만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 화살을 맞으면 물론 아프겠지. 화살을 맞으면 피가 나오잖아.
그래서 봐. Q는 지금 화살을 맞았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주어로 보는 거 주어. 그러면 얘는 화살을 쐈지. 화살을 쏘는 입장은 뭐 굳이 암기법을 만들자면 화살을 슝 하고 쐈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봐. 화살을 맞은 놈이 아니면 그냥 충분 조건인 거야. 화살을 맞았으면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봐. 충분 조건일 때는 봐봐. 그래서 우리가 진리집합간의 포함 관계도 기억을 해야 돼. 진리집합간의 포함 관계. 그럼 이러한 명제가 참일 때 이 각각의 진리집합을 내가 P하고 Q라고 했을 때 포함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삼지창. 그렇지? 요게 하나의 세트로 움직여야 돼. 알겠니? 지금 내가 적은 거. 그래서 요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의 개념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왔다 갔다가 모두 참이야. 그럼 걔를 뭐라고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 알겠니? 만약에 P이면 Q이다도 성립이 되고 Q이면 P이다 얘도 모두 성립이 돼? 모두 성립이 되는 경우는 걔를 뭐라고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가 쓴다는 거지. 이쪽은 약속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필충 조건. 얘는 필충 조건.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문제 344번 이거 볼게. 딱 내신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와. 기본적인 문제 볼까? 그래서 지금 봐봐. 344번이 뭘 묻냐면은 344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좀 실수 없이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지금 P가 지금 뭐라고 돼 있니? P가 주어를 보는 거지. 주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래. P가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을 맞아야지. 지금 문제가 뭘 고르라는 거니? P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를 고르라는 거잖아. 이거를 만족하는 걸 고르라는 거지 지금 현재. 되겠어? 문제 파악되니? P가 필요 조건인 거. 그러면 포함 관계 어떻게 돼? 이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는 이런 포함 관계 있어야지. 삼지창. 창 모양. 포크 모양. 그러면 기억 1번부터 볼 텐데 P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XY가 0이야. 얘들아 어느 게 더 넓어? 포함관계로 따져볼게. 얘는 뭐야?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X 0이고 그리고 Y도 0. 둘 다 0인 거잖아. 그 다음에 곱이 0이라는 얘기는 X가 0이고 또는이지. 또는은 그리고를 포함한다 이랬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포함해? 지금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거 찾아봐. 두 번째 거 뭐라고 돼 있어? X가 Y보다 커. 얘는 XZ가 지금 뭐냐면 YZ보다 크대. 그렇게 이거. 지금 문제에 보면은 거기 문제 잘 읽어야 돼. Z가 뭐라고 돼 있니? Z가 0보다 크다. 이 조건 있어? 이 조건 있지?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이건 참이니? 우선 요게 성립하는지 볼 거고 또 요게 성립하는지 두 개를 한번 검토해 볼 텐데 X가 Y보다 크면은 이게 성립이 돼? Z 양수야. 맞지? 양수를 곱하면은 부등 바뀌어? 안 바뀌니까 얘 성립이 되지. 그 다음 요거는 얘도 성립이 되잖아. 양수로 나누면은 부등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지? 필충 조건. 마지막에 했던 거. 그치? 얘는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지. 요 두 번째 거는 필충 조건이지.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지. 세 번째 가볼게. 세 번째는 XY가 절대값 XY야. 그 다음 여기는 X가 양수, Y가 양수야. 그럼 요거 볼게. 이게 뭘 의미할까? 해석을 해볼게. XY가 절대값 XY와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 봐. 이런 얘기지. 절대값 A가 A와 같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봐봐. 이 A가 만약에 양수면 어떻게 되지? A가 만약에 양수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 A가 양수면 그냥 나오지. A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오잖아.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A가 어떻다는 얘기지?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볼게.
xy가 절대값 xy가 됐어. 그 얘기는 뭘 의미해? 그 얘기는 xy가 어떻다는 얘기야?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해석하면 되겠어? 그럼 봅시다 이제. 그럼 봐.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양수니? 이거 참이야? 이게 참이니? 이게 참이니? 곱이 양수가 나왔다고 해서 둘 다 양수야? 아니잖아. 둘 다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얘가 참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요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포함관계를 따졌을 때 어떤 얘기? 이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답이 3번이네. 답이 나왔어. 그 다음에 4번 가볼까? 4번을 보면은 4번은 이렇게 있지? x가 1이야. x가 1이고 x의 제곱이 x지. 그러면 지금 요 방정식을 풀면 x가 0하고 1 나오지? 누가 더 넓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지. 5번 가보면 지금 x하고 y 같대. 여기는 x 제곱하고 y 제곱이야. 그러면 요 뒷부분 얘를 풀면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넘어가서 인수분해하면 x가 y이거나 혹은 x가 마이너스 y이거나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넓지? 틀리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필충 조건에 관한 문제에 여기는 아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유형 14번 넘어볼게. 348번. 348번 보면 세조건 PQR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P는 주어만 보는 거 주어만. P는 Q 이기가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P가 맞아야지. 그치? P가 맞아야 돼. P는 Q 이기가 필요 조건이고 R은 충분 조건이지. 그럼 R은 써야지. Q하고 써야지. R은 Q 이기가 충분 조건이다. 요게 성립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요게 성립이 되면 봐봐. Q이면 P이고 그러니까 좀 보기 좋게 얘를 이렇게 써볼게. Q이면 P이고 요게 성립이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성립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R이면 Q이고 Q이면 P가 성립해. 그럼 따라서 R이면 P이다. 얘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지. 3단 논법에 의해서 지금 참인 걸 모조리 고르래. 그럼 우리가 요게 성립이 되니까 요거에 대우명제 적어볼게. 대우명제는 뭐가 되냐면 나 Q이면 나 R이다. 참이 될 거고 요거의 대우명제는 나 P이면 나 Q이다. 얘도 성립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다시 3단 논법을 사용할 거야. 나 P면 나 Q고 나 Q면 나 R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나 P이면은 나 R이다. 얘도 성립이 되겠지. 이렇게 지금 4개를 또 골라냈어. 지금 반드시 참인 거를 고르래. 기억번 있니? 기억번 없지. 그 다음에 니은만 볼게. Q이면 R이다. Q이면 R이다. 없지? 그 다음에 R이면 P이다. 있지? R이면 P다. 그 다음에 not Q이면 P이다. 있네.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이 있지?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니?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352번 이런 거 봅시다. 352번. 그 유형 15번에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352번. 352번 해볼까?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352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지금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 not Q가 P이기가 충분 조건이지. 봐. 지금 주어만 봐야 돼. 주어. not Q가 충분 조건이야. 써야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거지 지금 현재. 되겠니? 그러면 진리 집합간의 포함 관계로 따져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Q가 아닌 거니까 Q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이거의 진리 집합 P라고 했을 때 항상 이런 토크 모양이 나와야 돼. 그럼 이런 포함 관계 있다는 얘기지. 되겠어?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로 따져보자면 이 얘기지. 그럼 요게 성립이 된대. 그럼 P하고 Q는 어떤 관계? P하고 Q는 어떤 관계?
지금 봐봐. P가 Q의 여집합이지. Q의 여집합이 P에 들어온대.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집합이 있을 때 P하고 Q 어떤 모습이냐 이거. P가 이렇게 있을 때, P가 이렇게 있는데 P 안에 Q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잖아 지금 현재. 이런 그림이나 그럴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래. 항상 옳은 거. 그럼 봅시다. Q의 여집합이 요거니까 Q는 어딜까? Q는 요놈의 바깥쪽이지? 되겠어? Q는 요거의 바깥쪽이야. Q의 여집합이 요거니까. 그럼 1번부터 볼 텐데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은 P 차집합 Q지. 그럼 얘는 다시 우리 차집합 공식에 의하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잖아. 되겠어? 이놈이지. 그러면 봅시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 P하고 Q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니까 Q의 여집합 되지. 1번 틀렸지? 1번 틀렸지? 공집합이 아니야. 2번 볼게. 2번은 뭐냐면 Q에서 P를 뺐어. 그래서 P. 얘가 지금 공집합이냐 이거야. 이거 볼게. 그림으로 볼게. 그림으로. Q라고 하는 건 Q가 아닌 게 이놈이니까 Q는 바깥쪽이지. 이 바깥쪽에서 P를 뺐어. 이 바깥쪽 모두에서 P를 빼버렸어. 그러면 어디가 남아? 이 바깥쪽이 남지. 그쵸? P의 바깥쪽이 남지. 그러니까 걔는 공집합이니? 공집합이 아니지? 그러니까 틀렸지? 3번. 그 다음 3번 볼게. P하고 Q를 합쳤어. P하고 Q를 합집합을 했어. 봐봐. 이거 볼게. 우선 Q라고 하는 건 뭐냐면 Q라고 하는 건 이거의 바깥쪽이잖아. 그 바깥쪽에다가 P를 더했어. 그러면 전체가 채워지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되지. 얘가 전체네. 얘가 답이네. 그 다음에 4번 가봤을 때 4번은 뭐라고 했냐면 4번은 P하고 Q의 여집합. 이거의 공통 부분이지. P하고 Q의 여집합 공통 부분은 뭐? 여기 있잖아. Q의 여집합이잖아. 1번랑 똑같이. 4번 틀렸지. 그다음 5번 가볼게.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P하고 합집합이지. Q의 여집합이야. 그럼 P에다가 Q 여집합을 더했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당연히 P가 되겠지. 틀렸지. 5번 틀렸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집에서 꼭 숙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유형 16번 넘어갈 거야 이제. 유형 16번 가보면 354번 대표 유형 볼게. 354번. 이거 보면 문제가 이렇게 있어. 지금 두 조건 PQ가 뭐라고 되냐면 P는 Q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그럼 P가 맞아야 되잖아. 그럼 P가 화살에게 맞아야 돼. 이렇다는 얘기잖아 지금 현재. 안돼? 그러면 포함 관계는 어떻게 돼야 돼? 지리집합까지 포함 관계는 포크 모양. 요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요거를 만족하도록 지금 K의 범위 한번 구해보시고 이거야. 그럴 때 P의 범위는 우리가 나와 있어. 몰라. P는 우리가 부등식을 풀면은 지금 얘는 P를 풀면 어떻게 되지? P는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찢어지는 범위야.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 작거나 P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뭐냐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이제 P의 범위고 지금 Q를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이 들어갔어. 절대값 x 마이너스 7이지. 이게 지금 K보다 작대.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었어? 절대값은 정의가 뭐였냐면은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에서 부터 거리라고 했어. 그럼 이제 나 이거 가장 기본기지.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뭐 a보다 작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지? 원점에서의 거리가 a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 x는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다 이렇게 풀었지. 요게 이제 기본기로 깔려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얘를 하나로 본다면 여기서 x 마이너스 7은 어디?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에 있어야 되고 부등식의 양변에 7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7 x k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게 이제 x의 범위인 거야. 됐어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p가 q를 담고 있어야 돼. 그러면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지금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5야 여기 작은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 3이지. 이 부분이야. 이게 P인데 이 하얀 애가 P인데 얘가 얘를 담고 있어요. 얘는 어떤 사이법이잖아.
그러면 케이스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자연수 K지 자연수 K. 봐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우니까 자연수 K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봐. 지금 얘가 들어오려면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 있지. 두 가지 케이스. 이 주황색이 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K 플러스 7에다가 K 플러스 7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 있겠지. 아예 들어와야 되니까 흰색에 들어와야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7 여기 K 플러스 7 그런데 조심할 거는 얘들아 지금 뭐냐면 K가 자연수야. K가 자연수니까 얘는 항상 누구보다 8보다 크거나 같겠지. K가 1부터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니 없니? 없어 애초에. 왜냐면 K 플러스 7이 제일 작을 때가 8이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밖에 안 돼. 아, 이런 그림이 해당이 된다는 거지. 이런 그림은 문제 조건상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를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 K에 플러스 7이라는 애가 3보다 커야 되지. 등호 들어가도 되니? 딱 얘가 여기 등호에 딱 걸쳤어. 이렇게 돼도 되지? 누가 더 넓어지면 이제 흰색이 더 넓잖아. 흰색은 경계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주황색은 경계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지. 따라서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하자 되겠어. 지금 뭐냐면 우선 자연수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몇 개 있지? 4개 있지. 1, 2, 3, 4. 정답은 4개. 그 다음에 유형 17번. 오늘 딱 유형 18번까지 하면 될까? 기록법 빼고 유형 18번까지만 오늘 할게. 그 다음 359번 갑시다. 조금 두 문제 남았으니까 해주면 되겠다. 가야 되지. 알았어. 숙제는 363번까지 오늘 하면 되고 내일 아마 이거 부등식 증명 끝나니까 내일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359번 갑시다. 어, 359번을 가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 정집합. 이 차집합 A 이거는 어집합이지. 얘가 지금 A 합집합 B라는 거. 얘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시고 이거지. 그러면 지금 좌변에 나와 있는 좌변에 나와 있는 복잡한 식이잖아. 조심히 가. 얘를 조금 우리가 이제 연산해 집합의 연산을 좀 이용해가지고 간단히 해보면은 먼저 얘 드모르간 한번 써볼까? 드모르간. 그럼 뭐냐면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에서 얘는 뭐가 되냐면 B 분배가 되니까 얘는 여기는 우선 B 교집합 A의 어집합이지 차집합 공식을 쓰면 그거에 다시 이 여집합이 드모르간 법칙에 들어갈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B의 여집합 합집합에 얘는 이렇게 되겠지. A 이게 되겠지 먼저. 그렇지 않니?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 쓰는 법칙은 뭐? A 합집합입니다. 내가 얘를 A 합집합으로 바꿔볼게. 얘는 교환 법칙을 쓰면 이익이거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지.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공통인수 묶듯이 A 합집합 얘를 그냥 끄집어냈어. A 합집합을 끄집어내면 여기 B 나올 것이고 그다음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얘가 남지. 그럼 여기서 B하고 B가 아닌 놈의 공통 부분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A야 A. 맞잖아. 결과적으로 A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A하고 B를 합쳤더니 A가 나왔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A가 B를 담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런 그림이겠지? 그러면 답이 나왔네. 답이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유형 18번은 알 텐데 우리가 대우명제의 용도지? 대우명제의 용도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 기본명제가 증명하기 어려울 때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362번이야. 예.
362번 가볼게. 지금 박스형 문제로 나왔는데 이게 얘들아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와.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얘는 증명할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그러니까 내가 증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n제곱, 제곱을 한 게 이거가 3의 배수야.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 이걸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 이게 증명이 어렵잖아, 얘들아, 이걸. 그치? 요 기본 명제가 증명이 어려워. 그럼 나는 얘하고 운명 공동체. 그게 바로 대우 명제라고 했지. 그럼 이놈의 대우 명제는 뭐가 되냐면 요게 부정이 돼서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치?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요걸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운명 공동체라니까, 대우 명제가. 그럼 봅시다, 이제. 봐, 증명 박스 봐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증명하겠다는 거지. 대우 명제가 뭐냐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걔를 증명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n이. 봐봐. 3의 배수가 아니면 거기 봐봐. 뭐라고 해야 되냐면 3k-2 혹은 뭐로 표현할 수 있어? 3k-1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3으로 나눌 때 만약에 3의 배수라면 n은 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3k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요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야 가에 들어갈 놈이 나왔지. 얘가 바로 가잖아. 맞지? 걔가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이라 하면 그럼 첫 번째 볼게. 3k-1 때. 첫 번째 이 n이 3k-2일 때야. 그럼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보겠다고. 얘를 제곱을 하면은 n제곱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이놈의 제곱이니까 9k의 제곱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k에다 플러스 4가 되지. 제곱. 그럼 얘를 내가 3으로 묶어볼게. 3으로 묶으면 여기는 3k의 제곱되고 3으로 묶었으니까 여기 4k 될 것이고 여기 3 하나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하나로 본다면 3 어쩌고 플러스 1인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1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따라서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되겠어? 그렇잖아. 3 어쩌고 플러스 1 나왔잖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현재 1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3의 배수 아닌 게 증명이 됐고 그다음 두 번째인데 n이 얼마인데? 3k-1일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 요거일 때 이때 n제곱을 해보면 9k 제곱되고 여기 마이너스 6k에다 플러스 1 나오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으로 묶어보면은 3으로 바꾸면 여기 3k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2k 되겠지. 그 다음에 1 남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왔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의 배수가 증명이 끝난 거지. 그래서 이제 봅시다. 거의 괄호놓기 할 텐데 우리가 가에 들어갈 건 찾았고 그럼 나에 들어갈 건 뭐가 돼야 돼? 얘가 나지 지금 여기 써놨잖아. 얘가 나 아니야? 맞지? 얘가 나지. 나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다는 뭐가 돼? 다는 얘가 다지. 1. 그렇지. 다 찾았잖아. 그러면 끝난 거지. 답 낼 수 있겠지. 대우 명제 용도는 어디 있다? 기본 명제가 증명이 어려울 때 가장 대표적인 애가 얘야. 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이거 다이렉트로 얘를 증명하기 상당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의 대우 명제는 하는 요걸 바꿔서 증명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 364번까지 해오고 다음 시간인데 귀류법부터 할 텐데 귀류법도 뭐 쉽지가 않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우 명제 이용한 증명이라든지 귀류법 증명은 서술형 좀 나온다는 거지. 내년 너희들인데 2학기 중간고사지. 2학기 중간고사 볼 때 증명에 나오는 부분이 딱 여기야. 여기니까 내일 부두수 증명을 다 끝내도록 할 거야. 내일은 코치 출발. 내일 복습 시험은 오늘 진도 나간 부분 있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든지 거기가 기출이 엄청나게 많아. 그걸 내일 풀어볼 거니까 공부를 좀 해와야 돼. 알겠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올 거고